한때 전국 400개 가까운 매장을 자랑하며 피자의 대명사로 불리던 브랜드 피자헛.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보이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자헛 망했나? 하지만 사실 피자헛은 단순히 망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가맹점과의 갈등, 소비자의 이탈, 그리고 본사의 전략 실패가 얽히며 조용히 무너져간 거죠. 도대체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때 피자의 대명사였던 피자헛의 전성기와 몰락, 그리고 지금의 위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558년 미국 캔자스주의 조용한 도시 위치타, 당시 20대 초반의 두 형제, 댄 카니와 프랭크 카니는 평범한 직장 대신 직접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절 피자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만 종종 즐기던 생소한 메뉴였는데요. 하지만 형제는 그 가능성에 주목했고 작은 식당 하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600를 빌려 위치타 도심의 약 16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계약하죠. 삼각형 지붕이 인상적인 오두막 형태였던 이 가게의 이름은 바로 피자헛. 이름은 단순했고 가게는 작았지만 형제는 피자를 요리가 아닌 경험으로 설계했습니다. 더 많은 토핑, 더 다양한 치즈, 청결한 주방, 고객을 맞이하는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입소문을 탄 가게는 늘 대기줄이 생겼고 1년 만에 두 번째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당시로선 낯설었던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데요.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한 피자헛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20년 만에 무려 4청의 매장을 돌파하며 피자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자헛은 다음 무대를 향해 눈을 돌리는데요. 바로 아시아 시장 그중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외식 시장은 국밥, 분식, 중화 요리가 주류였습니다. 피자는 생소한 단어였고 치즈 특유의 향에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많던 시절이었죠. 그 무렵 미국 피자헛 본사를 찾아간 한 한국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성신재. 그는 한국에도 외식 프랜차이즈 시대가 온다는 확신을 품고 기획서 한 장을 들고 본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자헛을 보유한 펩시코 인터내셔널은 회의적이었는데요. 한국은 외식 프랜차이즈 개념이 생소했고 서양 음식에 대한 거부감, 고가 외식에 대한 부담, 그리고 88 올림픽을 앞둔 정치적 불안정까지 그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성신재는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끝까지 설득했고 마침내 한국 독점 라이선스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직접 동신식품을 설립하고 피자헛의 한국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985년 2월 서울 이태원동 피자헛 한국 1호점이 문을 엽니다. 주한미군과 외국인이 많던 지역이었기에 피자에 익숙한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또한 피자헛은 단순한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프리미엄 다이닝 공간으로 설계했죠. 아이들의 생일 파티, 연인의 데이트, 직장인의 회식 장소로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매장 중앙에선 오븐을 노출해 조리 과정을 보여주었고요.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 정중한 서비스 교육까지 외식 문화 전체를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바로 피자헛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1990년대 피자헛은 전국 주요 상권에 매장을 빠르게 확장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데요. 1993년까지 50여 개 이상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며 맛과 서비스 품질을 엄격하게 유지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이 아름답던 파트너십은 예고 없이 막을 내립니다. 피자헛 본사인 펩시코는 한국 시장은 충분히 안정됐다.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며 한국 피자헛의 경영권을 회수합니다. 결국 성신재는 자신이 일군 브랜드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성신재 피자를 새롭게 런칭하며 한국 외식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 도전이 성공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가 만들어낸 첫 번째 성공, 피자헛의 한국 정착과 대중화는 지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교과서로 회자됩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외식 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명동, 종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식문화가 퍼졌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점차 옅어졌죠. 그 중심에는 피자헛이 있었습니다. 피자헛은 1990년대 후반까지 전국 1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국내 피자 브랜드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도미노보다는 고급스럽고 미스터 피자보다는 대중적인 그 특유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요. 수익성과 브랜드 파워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피자헛은 광고와 마케팅에서도 빛났는데요. 한 조각의 행복, 오늘은 피자헛 같은 감성 슬로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CF, 그리고 가족 중심의 이미지 전략은 피자헛을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기억의 장소로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어린이 생일 파티 마케팅은 상징적이었죠. 풍선,
축하 노래, 포토카드, 피자헛 생일 파티는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적 자랑처럼 통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은 바로 불고기 피자였는데요. 간장 베이스 불고기, 파프리카, 양파가 어우러진 단짠 조합. 그 친숙하고 한식적인 맛은 한국 피자 시장의 판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1995년 도입된 치즈 크러스트 피자는 엣지까지 남기지 않고 먹는 신개념 경험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처럼 피자헛은 맛과 분위기 그리고 경험까지 아우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은 브랜드가 되었죠. 하지만 영원한 전성기는 없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피자헛의 브랜드는 조금씩 균열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균열은 1993년 펩시코 인터내셔널이 성신제로부터 한국 지사의 경영권을 돌연 회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피자헛은 한국형 브랜드가 아닌 본사의 지침을 따르는 외국계 직영 체제로 전환됐고요. 현장 대응력과 가맹점과의 소통 면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죠.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차액 가맹금 논란이 터집니다. 피자헛은 가맹점들에게 전산 시스템 마케팅, 구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매출의 3.78%, 4.5%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는데요. 문제는 이 비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전 동의 절차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새 메뉴를 강제로 출시하라 한다.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메뉴를 본사가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9월 법원은 피자헛의 책임을 인정하며 약 21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후 다수 언론 보도에서는 피자헛을 어드민 피갑제 프랜차이즈의 상징으로 부각되며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국 같은 해 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죠. 소비자 측면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2019년 탄피자 환불 불가 논란은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요. 당시 고객은 피자가 새까맣게 탄 상태로 배달됐다며 항의했지만 피자헛 측은 초기에 환불을 거부했죠.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짜다, 느끼하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맛과 품질 관련 부정적 후기가 꾸준히 등장합니다. 결국 피자헛은 소비자에게는 맛에 대한 신뢰를, 가맹점주에게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잃는 이중 위기에 빠지게 되죠. 피자헛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영점 75개를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퇴사했고 일부는 일방적 퇴사 통보를 받았다며 노조와 갈등을 겪게 되죠. 피자헛 측은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불만과 조직 붕괴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이후 피자헛은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시도에 나서는데요. 슬로건을 맛있는 피자는 작은 차이로부터로 교체하며 섬세한 품질 차이가 브랜드 가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의 신뢰는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고 변화는 너무 늦게, 너무 작게 시작된 것처럼 보였죠. 피자헛을 위협한 건 도미노도 파파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짜 흔든 건 바로 내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날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2024년 피자헛 코리아는 브랜드 영업권 매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한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여러 차례 연장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2027년에는 글로벌 본사인 얌브랜즈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약 회생과 인수 모두 실패한다면 피자헛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자헛이 벼랑 끝에 몰린 사이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그리고 피자헛 이 세 브랜드가 대표하던 피자 프랜차이즈 3대장의 운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미노 피자는 지난 5년 동안 매출과 점포수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가장 견고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2,041억 원이던 매출은 2020년 2,32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2023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 중이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에서 2021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22년엔 잠시 11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엔 51억 원으로 다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눈에 띄는데요. 2020년 67.7%에서 매년 하락해 2023년엔 29.5%까지 안정화됐죠. 전반적으로 도미노는 매출 성장, 점포 운영,
재무 건전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파존스는 그야말로 성장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2019년 385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엔 무려 681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점포수 역시 167개에서 253개로 급증하며 공격적인 출점 전략이 돋보였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부채 비율의 급감인데요. 2019년 무려 1243%에 달하던 부채 비율이 2023년엔 91.4%까지 대폭 낮아졌습니다. 자본 확충과 구조 조정, 수익성 개선이 어우러진 결과로 위험을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다진 브랜드로 볼 수 있죠. 반면 피자헛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2020년 1197억 원으로 매출 정점을 찍고 2023년엔 869억 원까지 감소했죠. 영업이익은 더욱 심각한데요. 2020년 56억 원에서 2022년엔 마이너스 3억 원, 2023년엔 무려 마이너스 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점포수도 줄었는데요. 2021년 403개였던 매장은 2023년엔 359개로 감소, 확장보다 철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부채 비율입니다. 2020년 88.3%였던 부채 비율이 2023년엔 241.1%로 치솟으며 재무 리스크가 확대됐습니다. 매출 감소, 적자 전환, 부채 증가까지. 삼중고에 빠진 피자헛은 이제 근본적인 전략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자헛은 물리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가족 외식의 추억, 생일 파티의 설렘, 연인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회식까지 피자헛은 수많은 순간을 함께했던 브랜드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이 브랜드는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맹점과의 불신, 소비자와의 거리감, 그리고 재무적 붕괴 속에서 피자헛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피자헛을 먹은 게 언젠가요? 그때 느꼈던 맛, 분위기, 그리고 기억은 어땠나요? 지금 피자헛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자헛의 내일을 바꾸는데 그 기억 하나가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